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육 부문 세션에 영광스럽게도 첫 세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이두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이제 언리얼 탐구 생활이라는 주제를 한번 이제 잡았고요.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래밍 쪽을 담당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 세션은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세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뭐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거의 언리얼 서밋 저희 4.0 나올 때부터 에픽게임즈에서 좋은 기회를 줘가지고 계속 발표를 꾸준히 하고 있고 그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게임 제작을 가르치고 있고요. 별도로 이제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이라는 인디 게임 행사를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에픽게임즈 쪽에서 이 인디 게임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고요. 2년 전에 이제 데브 그랜트를 수상을 했고 취미는 정글 탐험이라는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관심사는 이제 컴퓨터 쉐이더라는 것들을 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마 이제 언리얼 엔진 공식 홈페이지 이제 카페에 가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또 다른 취미가 있는데 틈날 때 몰아서 언리얼 엔진 관련된 튜토리얼을 몰아서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필 받을 때 이렇게 쫙 올리는 그런 이제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세보니까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누적 조회수만 봐도 거의 한 10만 건이 넘게 이제 많이들 봐주셔서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다양한 부분의 튜토리얼 올리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놀랬던 부분이 생각보다 이제 C++에 대한 이제 그 소개에 대한 글에 가장 많은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무려 조회수가 5천 건이나 넘게 해주셔서 사실은 이제 블루프린트에 많이들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의외로 C++에 대해서 정리한 글에 대해서 더 호응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재들이 좀 그 학생들한테 많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블루프린트에 관련된 교재를 만들려고 했지만은 작년 하반기에 이런 책을 하나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좀 답답하고 학생들을 교재 없이 이제 가르치려다 보니까 뭔가 좀 정형화된 교재가 필요한데 없어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하나 만들었고 지금 이제 현재 저희 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공식으로 교재를 이제 채택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좀 광고성 슬라이드긴 한데 앞으로 2번 더 등장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할 주제를 잠깐 이제 정리를 먼저 하고 그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정리 조금 해봤습니다. 사실은 올해 제가 세션을 요즘 이제 언리얼 엔진도 많이 이제 쓰시는 분들 있고 큰 회사에서도 많이 쓰니까 굉장히 좋은 그 사례들도 많이 있어서 발표를 안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에픽게임즈 쪽에서는 그동안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번 세션을 이제 맡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 대상으로 언리얼 엔진에 입문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이제 가이드를 하면 좋을 것인가, 특히 이제 프로그래머들 대상으로 정리하면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수락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언리얼 엔진 굉장히 방대하죠. 이거를 이제 그냥 막 이제 그 달려들기보다는 좀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단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표에 맞게 학습하는 부분을 나름 3년간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조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작년 12월 달에 저희 학교가 이제 대학교로는 최초로 이제 에픽게임즈랑 같이 이제 MOU를 맺어서 본격적으로 언리얼 엔진을 잘 다루는 전문가 학생들을 양성하는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학교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그 3+1이라고 3년제 대학이지만은 학생들이 원하면은 1년을 더 공부를 해서 학사를 받아 졸업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학년 때는 좀 대학교 왔으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이제 3년 동안 학생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3년의 시간을 이제 언리얼 엔진을 어떻게 잘 배우게 해서 습득하게 해서 졸업을 시킬 것인가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엔진만 잘 다루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머스의 역량도 같이 이제 강화하는 것도 같은 미션이 이제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작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겨우 이제 반년이 됐지만은 저희의 진행 상황들을 한번 공유해 보는 것들이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나 어떤 이제 가르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가이드는 한 3단계 정도로 이제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 경험이 없는 그런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언리얼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 수 있지만은 팀 프로젝트 경험이 없는 분들, 그리고 팀 프로젝트로 엔진까지 잘 활용을 했지만은 뭔가 이제 기술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 이렇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지 한번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1단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언리얼 엔진을 이제 시작하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 계속 이제 그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우선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학생들의 성향이라는 게 엔진 자체를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이제 다른 엔진으로 좀 이제 게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은 가능한 이런 친구들 대상으로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학생들을 제가 이제 그 만나보면서 이야기 들으면은 굉장히 좀 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합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굉장히 좀 뜬금이 없습니다. 그래픽이 좋아서 저는 언리얼 엔진을 사용합니다.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브랜드에 현혹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이제 전체적인 구조 설계 없이 이제 빠르게만 제작을 경험해 본 친구들이 이제 많고 이제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리얼 엔진은 굉장히 씨뿔뿔에 대해서 정통해야지 이걸 다룰 수 있는 엔진이라고 이제 좀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책을 출간하고 나서 뭐 커뮤니티나 학생들한테 질문 중에 하나가 언리얼 엔진 프로그램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씨뿔뿔 책을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책으로 먼저 그냥 공부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씨뿔뿔을 마스터하고 언리얼 엔진에 입문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언리얼 소스나 예제에서 사용하는 이제 씨뿔뿔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씨뿔뿔을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씨뿔뿔 11문법 기준으로 다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가 통칭 얘기하는 언리얼 씨뿔뿔이라고 하는 이제 언리얼 런타임 위에서 동작하는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이제 네이티브가 같이 혼합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동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씨뿔뿔인데 왜 가상 머신을 신경 써야 되지? 즉 가상 머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그냥 씨뿔뿔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달려들면은 오히려 더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씨뿔뿔에 대한 지식보다는 언리얼 런타임에 대한 이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제 다른 엔진, 뭐 자바라든지 C# 같은 언어를 오히려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 언리얼 엔진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이제 씨뿔뿔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제 콘텐츠를 만들면서 모르는 것들은 이제 찾아서 보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진도를 설계하면 좋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6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우선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책을 쓰기도 했고 공식 홈페이지에 많이 이제 좋은 자료들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말을 듣는 것보다 그냥 소스를 한번 보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소스를 이제 분석을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언리얼 엔진이 뱉어내는 여러 가지 예외 상황에 대해서 좀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구성과 이제 규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특히 이제 다른 엔진을 사용하시다가 이리로 넘어오는 경우에 가장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컴파일 속도에 대한 이제 초조함, 인내심, 이거를 이제 충분히 경험하시고 도전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느린 거 어떡합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분들도 조금 이제 다르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선은 이제 C++이 어떻게 컴파일을 진행하고 이 언어가 컴파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느린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떤 이제 기술들이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에픽게임즈가 4.0을 런칭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빌드 시간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그 기조 연설에도 팀스위니 대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350배 빨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더 이제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C++를 주 언어로, 그러니까 컴파일 속도, 느린 컴파일 속도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들을 좀 잘 이제 생각을 해보고 언리얼 엔진을 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엔진과 다른 점들을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언리얼 엔진이 가지고 있는 언리얼 엔진 그 런타임, 가상머신 위에서 동작하는 이제 안전한 코드들, 이제 그 거기서 동작하는 객체들을 다 언리얼 오브젝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제 동작 원리랑 이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또 숙지를 하고 콘텐츠 개발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먼저 숙지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척도는 제가 밑에 이제 파란색으로 쓴 뭐 클래스 디폴트 오브젝트나 유클래스 생성자 코드의 용도, 이런 것들, C++를 블루프린트로 상속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뭐 한리로드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현업에서 이제 아마 이제 해보시면은 문제가 많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이제 그런데 또 유용하게 쓸 때들이 있어요. 언제 쓰면 안 되고 언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파악을 하고 콘텐츠 개발을 진행하시는 게 향후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언리얼 엔진의 기반 시스템에 이해를 했으면은 저는 이제 그 콘텐츠의 이제 개발을 할 때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월드랑 레벨을 생성하는 과정을 한 번쯤은 소스를 보시면서 쭉 훑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책으로 이거를 이제 월드의 개념이 뭐고 레벨의 개념이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소스를 한번 쭉 훑어보면은 이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짐작이 되면서 약간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보는 것 중에서 이제 추천할 부분은, 엔진을 띄우면은 출력 로그에 이니셜라이징 엔진이라는 로그가 이렇게 필터를 거치면 이렇게 옆에 뜨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소스에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u엔진의 이니시라는 함수의 이 로고를 찍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거시면서 한 단계씩 이제 한번 이제 쭉 진행하시면은 엔진이 초기화되고, 초기화된 엔진 위에서 이제 월드가 생성이 되고, 생성된 월드에서 퍼시스턴트 레벨이라는 것이 이제 기본으로 로딩이 된다, 이런 과정들을 소스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굳이 이런 컨셉을 이제 막 이론적으로 설명 안 해도 소스 코드를 보시면서 스스로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할 부분이 이제 액터와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액터라는 것이 이제 그 월드에 배치할 수 있는 콘텐츠의 기본 단위잖아요. 그런데 이제 액터는 이제 컴포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이런 구조들이 유니티랑 굉장히 다른 엔진과 유사하지만은 또 이제 언리얼만의 특징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이제 액터와 컴포넌트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들 중에 제가 유용하게 이제 학생들한테 이거 한번 보라고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액터의 위치를 가지고 오는 getActor location, getActor transform, 이런 이제 함수들 있잖아요. 블루프린트 함수들이 소스를 보면은 액터에 대한 위치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루트 컴포넌트의 위치가 액터의 위치라는 거를 소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액터라는 것이 논리적인 그냥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규정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액터를 구성하는
주된 이제 선장은 루트 컴포넌트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틱 루프라든지 제가 쓴 책에서 자주 언급했지만은 이제 포스트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랑 이제 비긴 플레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같은 이제 초기화 로직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컨텐츠가 돌아가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엔진에 없는 언리얼 엔진만의 독특한 시스템이죠. 게임 플레이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매뉴얼에는 이제 폰이 뭐고 게임 컨트롤러가 뭐고 이게 초기화되는 게 어떤 거지 이렇게 다 표로도 구성이 돼 있고 설명도 많이 있지만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소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소스를 보면은요, 특히 이제 게임 모드 베이스에 보면은 로그인이라는 함수랑 포스트 로그인 함수를 통해서 이 플레이어 컨트롤러랑 그다음에 폰이 어떻게 초기화되는지를 저희가 직접 볼 수가 있고, 그 전에 월드의 스폰 플레이 액터, 즉 월드의 어떤 이제 플레이어가 입장할 때 진행되는 이 함수의 코드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사용자가 어떻게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후에는 어떤 작업이 있는지를 소스를 보면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언리얼 엔진의 이제 게임 플레이 프레임워크의 철학을 한번 이제 새기면서 콘텐츠를 설계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제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언리얼 엔진이 제공하는 다양한 이제 미들웨어를 이제 기본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시스템이라든지 물리 시스템, 사실 이 두 가지는 거의 대부분의 게임에서 필수로 거의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시되, 가급적이면은 이제 프로그래머시니까 블루프린트로 처음에 하다가 C++로 이제 하시는 것들은 굳이 뭐 제 책이 아니더라도 예제들 보면 충분히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 뭐 UI 제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붙여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까지 저희가 이제 한 학기 정도를 보고 있고요. 이 한 학기 동안 이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은 내가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C++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고 싶은 프로타입을 제작하는 한 학기의 목표를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이제 한 학기 수업을 듣고 나름 이제 방학 때 프로타입을 만든 학생 중에 인상 깊은 작품이 있어서 하나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영상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이런 이제 뭐 작품들을 뭐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이제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뭐 익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1단계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은 이 다음 단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는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의 성향이 이제 조금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만드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아는 거죠. 검색하면은 내가 이제 다 만들 수 있어. 자신감이 굉장히 취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붙는데 이제
팀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런 자신감들이 좀 많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혼자서 만드는 것들은 이제 뭐 프로타입 제작하는 것들은 사실은 언리얼 엔진에 맞춰진 이제 기존 에셋들을 활용하고 소규모로 내가 원할 때 그냥 이제 척척 만들고 엔진이 제공하는 기능 안에서 이제 콘텐츠를 이제 기획을 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명에서 15명 이상이 저희가 이제 특히 언리얼 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렇게 모이는 이제 경향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팀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언리얼 엔진 사용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작할 때 있는 에셋을 가져다 쓰면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냥 100% 리소스를 자체 제작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 필수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언리얼 엔진을 사용할 때 비주얼이라든지 리소스에 대한 제작에 대한 가이드도 같이 그 리더로서 팀의 리더로서 엔진을 설계할 때 제공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제 게임 규모가 커지니까 구현해야 될 기능들이 엔진의 틀을 벗어난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좀 점프업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필요성을 체감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졸작을 하면서 이제 많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이제 워낙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180명, 한 학년 180명이고 내년에는 또 230명 이제 증원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끼리 좀 이제 필요한 내용들은 같이 공유하면서 좀 그 사용 방법을 공유하면서 진행하는 형태로 지금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 정도의 성향을 볼 수가 있어요.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먼저 이제 개인에서 했던 환경을 벗어나서 팀 프로젝트에 맞는 환경을 설정하는 그런 이제 고민하고 프로젝트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이제 모듈들을 직접 개발하는 그런 고민과 그다음에 그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클라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서버도 개발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해서 멀티플레이 게임 개발하는 그런 욕구들이 매년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좀 약간 체계적으로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도 이제 팀을 만들 때 같이 이제 고민하고 이제 정보를 이제 공유하도록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한 4가지 정도를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기본적인 이제 소스 컨트롤하고 협업 도구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컴파일 속도를 빠르게 위한 분산 빌드 시스템, 그 다음에 패키징을 빠르게 위한 이제 파생 데이터 캐시라든지 그 다음에 라이트 맵을 빨리 굽기 위한 이제 수험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학생 레벨에서 최대한의 여건에서 한번 해보는 거를 올해 좀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소스 컨트롤과 협업 도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문 상용 솔루션보다는 좀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고 분산 빌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대안이 별로 없습니다. 인크레 빌드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언리얼 엔진이 다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매뉴얼 같은 부분을 이제 잘 찾아서 직접 구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들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시도를 해봤습니다. 특히 분산 빌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구매하기엔 너무 이제 비싼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대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수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생 프로젝트에서 꼭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그 학생 한 명 이제 발표를 제가 그냥 캡처해서 이제 올렸는데요. 이제 학생 프로젝트에서 가장 이제 힘든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빌드 타임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빌드 타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최소로 할 것인가. 네. 네, 그런 이제 자발적인 리서치. 제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제 리서치들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드 타임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해봤고, 특히 이제 4.2에서 라이브 코딩 기능도 이제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써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는 날이 왔으면 저희는 계속 굉장히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팀 간의 유용한 정보 공유들을 이제 해서 해봤더니 이러한 이제 시간의 향상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그래픽들이
컴퓨터를 써도 리소스에는 크게 작업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더라.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이제 공유를 하는 이런 이제 세션 발표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프로젝트 전용 시스템 같은 것들을 한번 이제 구축하는 것들도 저희가 조작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학생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폰 센싱으로 기능이 이제 추가됐다가 이제 AI 퍼셉션이라는 아예 그 큼지막한 기능 자체가 이제 들어가서 발전하고 있고, 예전부터 있었던 EQS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개념적으로는 좋은 시스템이고, 비헤이비어 트리는 생략했지만은 워낙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툴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AI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보니까 너무 이제 그 매뉴얼이 없고 기획자가 요구하는 것들을 구현하기에는 그 언열이 그 구축해 놓은 이제 큰 시스템들을 자기가 분석해 가지고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직접 만들어 쓰겠다는 게 이제 현실적인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직접 이제 AI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기획하는 팀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디터 확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언리얼 공식 카페에도 간단하게 올려서 학생들한테 시도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생각보다는 이제 커스터마이징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에디터 확장까지 해서 툴을 만들어 가지고 기획자가 이렇게 입력만 탁탁 하면은 자동으로 막 월드가 완성되는 이런 것까지 만들고 싶지만은 아직 학생 레벨에서 좀 시간상 이제 무리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추가 플러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운드 같은 경우 좀 이제 언리얼 엔진이 없는 기능들을 이제 보강하기 위해서 외부 모듈들을 사용하고 이거를 빠르게 이제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이런 경험들도 이제 공유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WWISE라는 이런 사운드 모듈 같은 경우에는 좋은 기능들이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이제 많아서, 다만 이걸 이제 적용하려면은 이제 모듈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제 각각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이제 다루는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하우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모듈 시스템에 대해서 모듈이 어떻게 빌드가 되고 플러그인이 어떻게 빌드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형태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멀티플레이 게임 개발 쪽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머 지망 학생들이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클라만 원하는 것은 아니고 매년마다 이제 서버를 개발하고 싶은 친구들이 항상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언리얼을 사용해서 멀티플레이 게임 개발하는 패턴들이 이제 매년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엔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자체 기능들을 활용해서 게임을 만들다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이제 구현하는 쪽으로 많이들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한 뭐 1년 채 안 되는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만들 수 있는, 처음부터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스펙을 이제 설계해서 구현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매년마다 이제 한 팀씩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사례가 잘 나와서 한번 이제 공유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말 현실적으로 현재 팀의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를, 졸업 작품은 시간이 얼마 없어 컨텐츠가 나온 대로 바로 붙일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획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언리얼 엔진이 주는 거를 이제 갖다 쓰면은 정말 쉽게 구현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를 이제 모방하자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매우 좋아지지만은 보안이 문제가 생기지만은, 하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비슷하기 때문에 보안은 신경 끄고 일단은 개발하자. 졸작의 특성과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지금 파악한 사례죠. 그래서 뭐 이 범위 내에서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이제 기능들을 이제 구현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뭐 동기화라든지 뭐 RPC까지 자기가 그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매크로를 만들어서 이제 구현을 하고, 뭐 게임에 따라서 재접속 처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나오는 노하우들을 이렇게 좀 알게 되는 이제 중요한 좋은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직접 제작을 해서 연동하는 귀중한 경험들도 저희가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중간고사 막 지난 이제 한 학기에서 반 정도 반환점을 돈 사례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1학기 끝나고 이제 다음 학기가 시작이 될 때 한 중간쯤에 청강 크로니클이라고 하는 이제 공식 이제 졸업 작품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나왔던 어떤 사례들을 한번 이제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진짜 어떻게 구현돼 가지고 돌아가는지 진행할 예정인데 제가 나중에 이제 언리얼 엔진 공식 카페 일정하고 장소를 한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언리얼 엔진에 대한 기술적인 이제 토의를 좀 같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작년에 진행한 행사를 잠시 제가 영상을 틀어보겠습니다. 넥슨에서 장소를 빌려주셔서 넥슨에서 진행을 했고요. 일단 저는 계속 이제 회사에만 몇 년째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저 스스로도 좀 경직돼 있는 그런 느낌 같은 것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학생들 작품들을 보니까 뭔가 좀 새롭고 좀 전혀 회사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런 새로운 느낌?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인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아트 수준 같은 것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실제로 구현된 결과물들도 특히 막 온라인이 된다든가 아니면 멀티플레이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 같이 좀 기술 수준이 높은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 커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학교에서 좀 체계적으로 뭔가 그런 경험들을 좀 농축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졸업 작품을 진행하는데 한 가지 좀 제가 여기 이제 현업계 분들이 계시면은 사실 저희가 좀 판교나 아니면 강남 쪽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개발하지만은 실제 현업 개발자분들을 만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행사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서 격려도 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 좋은 인재가 있으면은 또 얼른 채가시고 이러는 이제 좋은 문화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단계인데요. 이제 이번 세션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리얼 탐구 생활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졸업 작품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엔진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가 시작을 합니다. 엔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로우랩에 대한 호기심들이 이제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이제 학생들의 이런 이제 깊은 곳을 탐구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이제 호기심을 좀 충족시키자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막 한 학기에 이제 절반을 이제 돌아갔는데요. 나름 이제 공유할 부분도 있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직 굉장한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먼저 이제 이거를 진행하기 전에 약간 이제 엔진하고 상관없이 그냥 순수한 C++ 환경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가 이제 목표고요. 이제 그걸 위해서 바로 이제 코딩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제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가장 먼저 저희가 진행했던 게 이제 구글 벤치마크입니다. 실제로 이제 코드들이 얼만큼의 성능을 내고 그것들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측정하기에 굉장히 좋은 툴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 벤치마크를 기본적으로 깔고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이제 테스트 환경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게임 한 2년 정도 만들다 보면은 이제 또 예전에 열심히 했던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에 또 잠깐 이제 또 소홀해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이제 복귀하는 형태로 해서 기출 문제들을 이제 수집을 활용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벤치마크를 돌리는데 서로 이제 그냥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누가 빠르게 이 알고리즘 짤 것인가를 이제
자체적으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각각 이제 만든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당연히 이제 검증을 해야 되고요. 이 벤치마크를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짜냐에 대해서 굉장한 퍼포먼스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무턱대고 STL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가지고 정렬하고 막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머리를 써서 로우 레벨 연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일깨우는 이제 그런 이제 작업들을 처음에 좀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약수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기출 문제죠. 항상 거의 대부분의 코딩 문제에서 나오는 단골 손님인데, 그리고 뭐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사실 게임과 관련 없는 알고리즘 기출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요즘 뭐 그 회사들의 어떤 그 입사 트렌드가 그 알고리즘 문제들 많이 내는 그런 성향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게임과 관련이 없어가지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관련 있는 부분 중에서 공부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인데, 뭐 그냥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 큐랑 리스트를 이제 구현을 비교해보고, 그냥 우선순위 큐도 그냥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진트리 힙을 사용해서 구현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언리얼 소스가 있어요. fgraph A스타라는 AI 모듈에 이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엔진에서도 이렇게 구현을 하는구나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를 이제 로그 n으로 향상시키는 이런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이해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에 이제 그 맞물려 가지고 게임에 필요한 수학과 물리를 정말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것들을 이제 언리얼 엔진의 소스를 활용해서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가 이번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삼은 것들은 이제 코어 모듈입니다. 코어 모듈에 매스라는 폴더 안에 관련된 이제 수학과 물리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죠. 벡터랑 행렬. 이 두 가지의 언리얼 엔진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보면은 굉장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들을 코드를 보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코어 모듈을 쓰냐? 일단은 그 언리얼이 없어도 일반 C++에 그냥 이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들은 유오브젝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이식할 수가 있고, 굉장히 친절한 설명과 주석과 설명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보기에 정말 이해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작할 때는 이 매스 부분부터 시작해서 관심 있는 분야로 하나씩 파고들면은 굉장히 좋은 학습 교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SIMD 명령어를 활용해서 정말 빠르게 그 행렬 곱을 처리하는 그런 이제 코드들을 볼 수가 있고, 뭐 좀 많이 알려진 테크닉들이죠. 뭐 고속 역제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속으로 사인과 코사인 함수 구하는 것들이 여기 이제 코드에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32비트 실수 체계에서 수학을 빠르게 연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시야를 이 코드들이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의 엔지니어링 스킬을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제 언리얼이 쓰니까 이걸 그냥 쓰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벤치마크를 사용해서 진짜 빠른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냥 기본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쓰는 거랑 언리얼 엔진에 제공하는 사인 코사인 함수를 쓰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냥 행렬곱을 내가 만든 행렬곱과 SIM들을 사용해서 네 개를 한 번에 묶어서 이제 행렬곱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게 하는 것들이 저희 커리큘럼에 주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 이제 행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게임에서는 다 만들어진 행렬들을 이제 가져다 쓰는 형태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제 GPU들이 발전하면서 이제 행렬에 대한 설계에 대한 능력이 많이 중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진 행렬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드는 행렬로의 어떤 이제 그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언리얼 엔진의 코드에 있는 이런 행렬들을 저희가 직접 유도해보는 그런 커리큘럼 한번 개발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행렬에는 이렇게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주는 거죠.
언리얼 인터페이스의 F 로테이터를 딱 보면은 이게 어떻게 회전하는지가 나와 있고, 이제 언리얼 엔진은 왼손 좌표계를 씁니다. 근데 이 중에서 회전은 거꾸로 회전하는 축이 하나 있어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저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스로 유도해 보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과 동시에 뭐 비공간 행렬도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저 벡터 공간이라든지 외적과 역행렬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픽스에서 이제 마지막이라 볼 수 있는 이제 투영 행렬 같은 경우도 코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GL을 기준으로 일단 알려줘요. 여기는 오른손 좌표기를 쓰니까 오픈GL 기준으로 이론을 알려주고, 이제 언리얼은 왼손 쓰니까 네가 스스로 유도해봐라, 이런 이제 숙제를 내줘서 뷰 공간의 차이랑 NDC 공간의 표현 차이를 알려주고, 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행렬을 이제 만드는 것들을 스스로 이제 유도하는 이런 이제 수업들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났고 앞으로도 이런 커리큘럼들을 계속 다른 분야, 매스가 아닌 다른 분야에도 계속 확대시킬 생각입니다. 뭐 행렬곱에 대한 이제 이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씬뷰.h에 보면 굉장히 많은 행렬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유도가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행렬을 갖추면은 이제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모방해서 이제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는 과정을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뭐 간단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윈도우즈 GDI만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3차원 그래픽을 소프트 렌더러, 정말 속도는 보잘것없이 정말 느리지만은 이렇게 한번 직접 자기가 렌더링 파이프라인 설계해서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뭐 렌더록 같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도 부수적으로 활용하면서 실제 파이프라인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이게 언리얼 엔진 공식 홈페이지가 하니까 이 소프트웨어는 또 이렇게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달아봤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뭐 대단한 결과물은 아니지만은 이제 학생들이 향후 다양한 결과물을 제작하는데 응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에 이런 이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 포트폴리오를 작업한 사례를 영상을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C++로만 다이렉트 11을 써서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마칭 큐브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복셀 터레인을 만든 거기 때문에 기존의 터레인하고 다르게 이렇게 동굴을 표현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든 학생은 지금 이제 자체 엔진으로 유명한 큰 회사 있잖아요. 거기 엔진 팀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리얼 엔진 소스를 가지고 이런 그 좀 깊은 엔지니어링, 게임 그래픽 관련된 엔지니어링 하는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좋은 성과가 나왔고요. 올해도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이런 이제 그 방법을 활용해서 열심히 작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1단계를 지나면은 이제 다들 뭐 하실지 굉장히 막막하실 겁니다. 언리얼 엔진을 다뤄서 내가 만들고 싶은 프로타입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이제 그런 막막한 부분에서는 일단은 대형 프로젝트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제 학생들끼리 모여서 팀을 구성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거 알지만은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어 모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잘 보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 것은 굉장한 이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커리큘럼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언리얼 엔진이 단순히 이제 그냥 엔진을 활용하는 엔진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굉장한 리소스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희도 이제 이 언리얼 탐구 생활을 통해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쌓고 계속 이제 다른 분들하고 계속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